네, 학습과 행동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강화물의 종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도구적 조건하에 영향을 주는 변인, 그때는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데 뭐 강화나 처분이나 그 변이는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도구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1차 강화물 얘기하면서, 그죠? 1차 강화물은 뇌의 보상 경로를 자극하는 것이다. 보상 경로를 활성화하는 자극이다. 것이다가 아니라 보상 경로를 활성화하는 자극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보상 경로라는 얘기였어. 뇌 얘기하면서.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그 중에 공포 조건화는 뇌의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도체를 매개로 해서 US에 대해서 UR 반응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US와 CS를 함께 경험했을 때, 그죠? 이후에 CS에 대해서 CR이 생겨날 때도 이 편도체란 부분이 핵심 역할을 한다. 만약 편도체가 망가지면은 US에 대한 UR 반응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쥐가, 그죠? 고양이를 보더라도 고양이가 쥐한테는 US일 텐데, 그죠? 그 쥐가, 그죠? UR 반응에 해당하는 공포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 동영상에서 봤었죠. 마찬가지로 이 편도체가 망가지면은 뭐 이것 자체도 안 되니까, 이게 자체 안 되니까 CS, US를 같이 뭐 아무리 경험한들 CS에 대해서, 그죠? UR과 동일한 공포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편도체가 핵심적인 부위다. 고전 조건화 중에 공포 고정 조건화, 즉 공포 조건화가 에 관련하는 내부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도구적 조건화, 아까 1차 강화물에 얘기할 때 1차 강화물은 뇌의 보상 경로를 활성화하는 자극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이 보상 경로와 관련된 부분을 대해서 제목을, 그죠? 강화에 있어서 신경역학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보상 경로, 영어로는 reward pathway라 합니다. 이 보상 경로, 자, 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그죠? 뉴런 또는 뇌세포는 좀 더 제너럴한 얘기고, 뉴런 또는 신경세포라 그래요. 뉴런은 영어고 이걸 번역한 것이 이제 신경세포인데, 이런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거기에 돌기가 나와 있고, 또 끝부분에 또 이렇게 가지를 치고, 또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가까이 인접해 있고, 또 그 세포들이 이렇게 돌기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각각의 세포 내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이때 신호는 전기적인 형태의 신호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기 형태, 이렇게 뭐 심장 박동 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은 이 끝부분에 가서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할 때는 요 사이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그럼 화학물질이 이렇게 분비되어서 그것이 다음 세포에 이렇게 작용하면은 또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이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닿으면은 그 다음 세포 요 틈새 요 관계에서는 또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이 화학물질이 다음 세포에 또 작용하면 또 전기 신호가 발생돼요. 이런 식으로 작용하거든요. 이게 보상 경로니까, 패스웨이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해서, 그죠?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에서 쭉 이런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는, 어떤 특정 부위의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가 바로 강화, 행동이 증가하는 강화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지고, 바로 1차 강화물 뿐만 아니라 1차 강화물과 연합되어져 있는 2차 강화물에 의해서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지면, 즉 전기신호가 일어나고, 전기신호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다른 유기체에는 쾌감으로, 만족으로 느낌, 필링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필링이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난다 얘기예요. 바로 그 보상 경로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요 세포와 세포 사이 경로, 그죠? 경로, 그 세포와 세포 사이 여기에서 그죠? 분비되는 화학 물질 이름이 바로 도파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화학 물질의 종류가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상 경로에서는 도파민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행동 이후에 결과로 인해서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행동이 증가하는 강화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바로 이 보상 경로에서 신호가 발생하고 즉 활성화되어지고 도파민이 막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느낌으로써 그 유기체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자기의 상태를 다시금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신경계가 있다면, 그 정도 발달된 신경계라면 자기 스스로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쾌감을 느낀다, 내가 보상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요 부분은 고전 조건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도구 조건이나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도구 조건에 일어나는데 필수적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행동이 결과에서 부적 강화든 정적 강화든 증가하는 강화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그 강화물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이 강화물에 의해서 이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져서 전기 신호가 일어나고 이 부위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게 바로 강화와 관련된 신경역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 동안 됐습니다. 다른 요 부분은 뭐 또 다른 상세한 내용이라 우리 지금 그걸 다룰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요. 지금 이제 금방 얘기했던 보상 경로 얘기를 하고 제가 뇌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고고전 조건 할 때도 뇌 그림 전서 봤었죠. 요거 지금 오른쪽 뇌 왼쪽 뇌 그죠? 지금 이게 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쪽이에요. 여기 이마 쪽, 이게 뒤통수 쪽이니까 이게 오른쪽 뇌고 이게 왼쪽 뇌겠죠. 중간에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벌려보면은, 그죠? 벌려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요 또 유리판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을 이렇게 딱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봤다. 잘라보면은 실제 잘린 부분, 요 부분이 잘리죠. 그죠? 단면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런 부분들. 요 손해거든요. 손해도 잘렸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죠? 이제 버려진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볼 때 보상 경로, 아까 세포, 또 세포, 즉 뉴런, 신경세포 이렇게 연결해서 쭉 이렇게 어떤 경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이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뉴런, 신경세포 하나를 그렸지만 하나만이 아니고, 그죠? 수만 개가 이제 이 경로를 따라 이 세포들이 쫙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요 부위에요. 요 부위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요 부위에 가서, 그죠? 제가 이제 세포 하나만 대표적으로 그리자면 요 부위에 가서 요렇게 가서 도파민을 뻥뻥뻥 분비하는 거. 아까 도파민 분비한다 했죠? 보상 경로에서. 그럼 요 부위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가서 도파민 분비해요. 이 부위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이요. 우리 전두엽은 우리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공포 조건 할 때 PTSD 볼 때 전두엽 또는 전전두엽이 상황 판단한다 뭐 이런 거 봤었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세포들이 가서 도파민 분비해요. 바로 이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여기가 보상 경로예요. 보상 경로. 그리고 세포들과 세포 사이에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자각하기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쾌감이다 이런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각은 부산물이고 이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강화, 행동이 증가하는 동안에 이 부위가 관여한다. 만약에 행동 이후에 강화물을 받더라도, 그죠? 이런 보상 경로의 활성화 없으면은 이 강화물이 강화력 효과를 발휘 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때 관여하는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위 했는데 이 부위는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미 고전 조건화 볼 때 얘기했기 때문에 전두엽 얘기한 것이고, 그럼 이 부위는 어딘데? 뭐 이미 이왕 뇌를 얘기한 거면 그래 조금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하죠. 자, 요 부위는
뇌기둥 이렇게 불러요. 뇌줄기, 뇌기둥이라는 이름을 한자 뇌간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이제 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으로 생각해요. 물론 요 소대도 있지만. 그래서 이 뇌줄기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은 두 부위로 크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눴어. 요 부위는 뒤후자를 써서 후뇌. 요 부위는 중간에 있다고 해서, 요 부위는 중간에 있다 해서 중뇌. 그리고 이 부위는 그죠? 앞쪽에 있다 해서 전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크게 뇌줄기 그리고 전뇌, 그리고 뇌줄기는 두 부분에 나눠서 후뇌, 중뇌, 전뇌. 그래서 전, 중, 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뇌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전뇌 부위에 여기에 측핵 또는 기대맥, 척이 옆에 있다라는 뜻이고, 기대맥이 어디 옆에 이렇게, 그죠? 기대듯이 옆에 이렇게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거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이거는 한자로 번역한 것이죠. 이 척핵이라고 이름 붙이면 여기 가서 도파민을 뽕뽕 분비해요. 그럼 여기 있는 세포들이 전기신호를 일으켜서 어디? 바로 이 부분, 그지? 전전두엽 부분, 전전두엽 부분에 가서 도파민을 뽕뽕 분비하면은, 그죠? 이게 우리가 쾌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그죠? 이 부위가 활성화될 때 행동 이후에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강화물이 그 강화 효과를 발휘해서 행동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 부위가 작동하지 않으면, 즉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고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은, 그죠? 행동 이후에 우리가 강화물이라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더라도, 즉 수반되어지더라도, 이건 강화물이라 쓸까요? 수반되어지다, 이건 결과고, 수반되어지더라도 그것이 강화 효과를 발휘해서 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상 경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 경로입니다. 그래서 중뇌, 측핵 또는 기대맥,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러한 경로가 보상 경로입니다. 자, 또 좀 지우고요. 그다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보상 경로, 이걸 보고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그죠? 자, 여기 바로 여기 중뇌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 기대맥, 여기 기대맥으로 번역했네요. 기대맥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대표적 세포 하나만 그리면 이렇게 가서, 그럼 여기 가서 도파민을 뻥뻥 분비하면 이 기대맥에 있는 세포가 또 거기에 반응해서 전기 신호를 쫙 발해서 여기서 여기 저기서 쫙, 그죠? 이렇게 도파민을 뻥뻥 분비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보상 경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파민을 방출하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화학물질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상 경로. 자, 그다음 요건 뭐냐면은 이제 요 쥐를, 이게 벌써 보면 흑백 사진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1960년대, 뭐 70년, 60년대 그때 아니요. 60년대, 60년대 초반쯤을 기억하는데 뭐 정확한 연도야 뭐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중요하진 않고, 여기 쥐에다가 이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에 뭔가 이렇게 뭐 연결 장치가 돼 있어. 뭐냐면은 뇌 수술을 해가지고 쥐의 보상 경로에다가 전극을 심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세포 뉴런은, 그죠?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그다음 여기서 화학 물질을 분비하면은 이 보상 경로에는 도파민이라는데, 이것이 다시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또 화학 물질을 분비하면은 전기 신호가 쭉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전기 신호가 일어나서 쭉 전달돼서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위가 활성되는 것이, 그죠? 뭐 음식이나 뭐 돈이나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이것들에 의해서 이 부위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그죠? 직접 여기를 전기 자극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음식을 먹든 돈을 받든 다른 종류의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을 경험하든 결국은 보상 경로의 이 부위에 가서 전기 신호, 화학 신호로 최종적으로 전환될 테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직접 음식,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아니면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직접 전극을 장치해서 전기자극을 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선이 어디 연결됐냐면은 여기 보면 요 앞발에 레바 같은 게 이렇게 막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쥐를 넣어놓으면 이 녀석이 맨 처음에 여기서 냄새 맡고 킁킁킁킁 돌아다니겠죠. 문제상자에서 고양이가 저짓 하다가 우연히 고리를 잡아당기듯이 이 녀석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레바를 탁 건드린 거예요. 레바를 딱 누르니까
전기 자극이 딱 들어가서 보상 경로가 딱 활성화되는 거. 자, 이 경우에 도구적 조건합니다. 무슨 행동? 레버, 누르기 행동.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따랐죠? 직접 보상 경로가 전기 자극되는 그러한 결과가 따랐어. 그러니까 얘가 뭐? 레버 누르기가 막 증가하는 거야. 레버 누르기가 강화됐어요. 뭐에서? 음식, 돈, 뭐 생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전기 자극을 통해서 강화됐어요. 전기 자극이 제시됐죠. 정적 강화된 거.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눌러대는데, 그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뭐 수컷의 경우에 암컷은 수컷을 넣어도 본척만척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죠? 한 시간에 수천 번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 경로가 바로 강화라는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뭐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중독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중독 행동이 우리가 도구적 조건이나 강화든 처벌이든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정적 처벌이든 부적 처벌이든 그에 해당하는 예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동물 실험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우리 삶 속에서 뭐 수업 상황이니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동기화된 일을 하는 이런 시기까지 제가 확장해서 일반화해서 이런저런 좀 했습니다. 또 적용할 수 있는 예. 도구 조건화가 우리 삶 속에서 고연 조건화도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예 중에 바로 중독 행동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또 뭐 있나요? 성령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이런 중독 행동이 바로 도구적 조건화,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레바 눌렀더니만 전기 자극이 주어져서 레바를 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관두고 그만 눌러대더라. 쓰러 지칠 때까지. 바로 중독 행동. A라는 행동, 중독 행동. 마약을 했더니만 기분이 좋더라. 어떻게? 바로 이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었어. 이 경우에는 직접 전기 자극한 거죠. 활성화되어서 그 A라는 약물을 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하려고 한다. 바로 중독 행동이죠. 그 예에 해당하는 것이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흡연, 담배도 될 수 있고, 니코틴도 될 수 있고, 쇼핑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그죠? 명예도 될 수 있고, 돈 얘기했나요? 될 수 있고, 뭐 성령도 될 수 있고, 쇼핑도 될 수 있고, 마약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도박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중독 행동을 조구적 조건화로 그렇게 도구 조건화의 강화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뭐 정적 강화에 해당하겠죠. 강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실험이 그렇게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는 실험이고 해서 제가 또 여기에 이제 같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상대적으로 최근 한 10여 년 된, 벌써 세월이 잘 가서 한 10여 년 난지 10년 난지 10여 년 된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컬러풀하니 그죠? 최근 것 같죠? 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뇌에 수술을 해서 보상경에다 전기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 전기장치는 뭘로 자극되냐? 아까처럼 유선으로 막대 연결한 것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리모컨으로. 제가 리모컨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거기가 전기 자극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녀석 머리 뒤통 어깨 위에 뭔가 이렇게 장치돼서 이게 소형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런 풀밭 같은 데 풀어놔요.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여기 앉아서 딱 이 녀석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 봐요. 보고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가면 딱 리모컨을 누르면 이 녀석이 딱 자극돼요. 그럼 얘는 A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면 바로 보상 경로가 그죠? 보상 경로가 전기 자극되어지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A라는 장소를 찾아가는 횟수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A라는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가 또 전기 자극 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전기 자극 주다 보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게끔, 나무에 가까이 가면 전기자극 주고, 나무에 한 발 올리면 전기자극 주고, 나무에 조금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전기자극 주고,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전기자극 줘서, 그죠? 나무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이러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아까보다는 뭐 똑같은 원리인데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원격 조정하고, 그죠? 뭐 여기 앉아서도 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쥐들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때 쥐와 관련해서 두려움과 관련된 뭐 어떤 행동 얘기할 때 이런 확 트인 곳에 놔두면 어둡고 구석진 곳을 찾아가지 높은 곳이나 이렇게 그저 확 트인 곳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행동 이후에 이러한 강화물이 보상 경로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면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켜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커스에서 보여주는 건 동물들의 묘기들이 도구적 조건화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불이 타는 그 고리를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맹수를 하더라도 불은 선천적으로 그 녀석이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한 번만에 그냥 고리를 휙 지나가는 행동이 느닷없이 나타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라는 뜻이 뭔지를 얘기하려면 또 아주 뭐 상세해서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조금씩 행동을 정적 강화하면은 결국은 불타는 고리 속으로 빠져나가고, 그죠? 참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쥐도 지금 평상시에는 얘가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 속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에 쾌중추라 했어요. 쾌중추가 여기서는 번역을 바로 보상 경로를 쾌중추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쾌중추를 제어하면,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제어한다, 컨트롤하는 얘기, 여기 이제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통에 돌아다니는 로봇쥐. 그래서 이 쥐 이름을 로봇쥐예요. 뭐 이렇게 전자 제품으로 만든 로봇이 아니라 살아있는 쥐인데 왜 로봇이라 부르냐? 꼭 로봇처럼 그렇게 컨트롤 받으니까 로봇쥐라 부르는 거예요. 원격 장치로 자극을 받는 이 쥐는 나무 꼭대기까지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나무 꼭대기 가는 게 뭐 대단한데, 이 녀석들은 나무 꼭대기 가는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강화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도구적 조건화, 정적 강화. 이거 아까 레바 누르기랑 그죠?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때는 유선이고 레바를 누르는 거고, 이때는 무선이고 원격 조정되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차이지 결국 같아요. 자, 요 옆에 있는 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에서 또 발췌한 겁니다. 뭐 이 실험한 사람이 쓴 책, 바로 그 저자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신경과학자들은 뇌와 기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10여 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5년 좀 됐네요. 15년, 16년 됐네요. 2002년 5월 뉴욕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채피는 최초로 원격 조정되는 생물 로봇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이 로봇은 안테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세서, 소형 카메라 등을 착용한 살아있는 쥐다. 이 쥐로봇 혹은 로봇쥐의 출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든 우리는 일단 채피의 독창성에 감탄한다. 채피는 이 로봇쥐 또는 쥐로봇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쥐가 올바른 선택할 때, 이 올바른다는 것은 이제 채핀이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런 뜻이겠죠. 뭐 어쨌든 선택을 할 때마다 쾌감 제어 장치, 바로 보상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극해 쾌감을 느끼게 했다. 뭐 쥐가 쾌감을 느꼈든 안 느꼈든 그거는 뭐 차의 문제고, 일단 뭡니까? 올바른 선택, 특정한 어떤 A라는 행동 이후에 그죠? 전기 자극한 거예요. 했다. 그러자 불과 10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쥐들은 무선 송신기의 지시에 따라 길을 찾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장애물 코스까지 유유히 통과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그야말로 리모컨으로 살아있는지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해서 바로 이걸 로봇쥐, 쥐로봇이라 부릅니다. 이게 바로 도구적 조건화 이용한 것이고, 그죠?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결국은 활성화되어서 강화력을 발휘해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보상 경로를 그죠? 자극한 것이죠. 우리 앞서 오늘 요거 보기 전까지는 그죠?
음식이나 뭐 돈이나 어쨌든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들에 의해서 보상 경로가 간접적으로 활성화된 것이고 1차 강화물 그죠 뭐 음식이 됐든 물이 되었든 아니면 뭐 술이 되었든 그죠 마약이 되었든 뭐 이런 것들 2차 강화물은 뭐 돈이 되었든 쇼핑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쁘게 보여서 자기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외모가 되었든 이런 것들 2차 강화물 작용해서 결국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키면 그죠 그 강화물에 의해서 강화되는 행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국은 보상 경로의 활성화의 전기 신호로 전환되니까 직접 전기 신호로 이제 준 것,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제어되니까 로봇질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리모컨으로 전기 자극 받아서 특정한 행동이 강화되는 로봇 같은 쥐하고 음식이나 물 또는 성적 자극 또는 마약 또는 알코올도 뭐 약물, 알코올, 술 또는 명예, 학벌, 지식, 재물, 외모, 사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죠? 행동이 강화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이든 전기자극이든 결국은 보상 경로 활성화를 통해서 행동 증가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로봇지만 로봇입니까? 우리도 로봇입니까?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도 로봇 같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도 얘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주 먹는 음식,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여러분이 여러 전공이 있지만 그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에서 만족을 얻고 계속한다면 그 전공, 여러분이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돈, 어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직위, 외모, 건강 모든 것들, 사상조차도 그죠? 바로 여기 있어. 로봇지에게 주어지는 전기 자극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1차 아니면 2차 보상물이에요. 그거에서 우리 행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행동들을 자주 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로봇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네이처지에 실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로봇의 경우는 뇌의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특정한 행동이 선택되도록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 뇌의 보상 경로를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자극들에 의해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자극들이란 뇌의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는 얘기죠. 그것과 짝지어진, 즉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이런 뜻으로 이제 연합된이라 얘기한 겁니다. 된 음식, 물, 성적 자극, 추울 때 따뜻한 것, 그죠? 안전한 것, 더울 때 시원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다 어떻게 보면 1차 강화물에 해당하겠죠. 또한 이러한 1차 강화물과 짝지어진, 즉 고전적 조건에 의해 조건 자극 CS와 같이 된 소리, 냄새, 장소, 색깔, 물건, 동물, 사람, 뭐 게임, 돈, 옷, 재물, 명예, 직위, 다 들어가겠죠. 자동차, 사람까지도, 이성 이런 것까지도 사람 포함했지만 등도 뇌의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유기체의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 유기체의 특정 행동이 선택되도록 강화되도록 빈번하게 나타나도록 그것만 하도록 다른 것들은 하지 않도록 포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이러한 효과를 내는 자극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왜? 조건 하나 일어나면 그죠? 1차, 2차 강화물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서 이러한 강화를 발휘하는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죠. 많아지면 그리고 이러한 강화물이 수반되어지는 어떤 행동이 강화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강화되어진 행동은 제한이 없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행동 중 이러한 자극들에 의한 선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나는 이런 강화와 관련 없이 이거와 무관하게 여러분이 정말 말 그대로 그죠?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알고 모르고는 관계없이 매 순간 부지불식간에 당신 자신에게 노출되는 이런 모든 자극들, 1, 2차 강화물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로봇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본질적으로 로봇처럼 원격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이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의미의 자유의지, 나는 내 맘대로 한다라는 그것이 과연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지, 우리도 로봇. 글쎄요, 논리가 너무 비약됐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중독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독 행동 관련된 동영상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요 밑에 보면 심리학 인간을 말하다 해서 여기에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그죠? 요즘 심리학 시리즈로 한동안 이렇게 현존하는 저명 인사들을, 저명 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여기 한 1시간짜리예요.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사람은 현존하는 뇌과학자, 그리고 뭐 심리학과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한 중에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서울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는 내용인데 이 제목이 뇌로부터의 자유, 내 탓인가 뇌 탓인가 해서 바로 아까 로봇쥐를 얘기하면서 제가 뭐 논의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여기서 강연을 합니다. 한번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짜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주소를 옮겨놨지만 저는 뭐 이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연동해서 볼 수 있는지 제가 그까지 모르겠고 연동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플라톤 아카데미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뇌로부터의 자유 뭐 이거 쓰시고 마이클 가자니 클릭하시면 그게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클릭하면은 지금 유튜브 그죠? 유튜브 상에 떠요. 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나옵니다.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요. 전부 다 볼 건 아닙니다. 뇌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심리학 회장, 그래서 미국 심리학 회장, 심리학과 교수, 자기의 주체를 자 타이틀만 좀 보죠. 자기 짓이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Really mechanistic.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나올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도구적 조건으로 적용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